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반도체 후공정의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네페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강은 알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대강을 알고 있었는데 상세하게 읽어본 건 사실 처음입니다. 이 회사가 대략 어떤 걸 하나 정도에 대해서 사실 너무 뭉게뭉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어렵더라고요. 재무제표 너무 너무 어려웠고요. 거의 한 이틀 정도를 읽었는데도 사실 이 BM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걸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잘 이해가 안 돼서 개인적으로는 아 어려웠습니다. 그냥 어려웠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읽어봤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활용 꿀팁에 대해서 우선 안내해 드립니다.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제일남이 읽어주는 영상들 꼼꼼하게 들어보시고 그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다운받아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응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질문은 영상의 댓글 또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이버에 마이더스만 쳐도 나오니까요.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해당 그 포스팅, 영상의 포스팅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질문이든 제안이든 무엇이든 좋으니까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네페스 20년 반기 보고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기 보고서이고요. 6월 30일까지죠. 반기니까 네페스입니다. 저는 이 회사 엄청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놀랬던 게 설립된 지가 지금 보시면 설립이 1990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코스닥 등록은 99년도에 됐고요. 이 상당히 그 업력이 20년 정도 된 꽤 오래된 기업이었는데 제가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뭐 끽해봐야 상장한 지 한 1, 2년, 3, 4년 됐을까 했는데 상당히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좀 기업이 복잡하게 계열회사로 좀 많은 걸 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 계열회사로 막 분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미상한 전환사채 없고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없습니다. 그 전환 우선주만 있는데요. 보시면 우선주 3만 주 있으니까 이건 거의 뭐 희석 요소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발행할 주식 총수는 4천만 주고 지금까지 2,325만 주 발행을 했고요. 근데 이익 소각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총 합치면 약 2,300만 주 정도 현재 주식의 총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그 전환사채거든요. 이거 보시면 뭐 전환 가격은 뭐 8,000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뭐 3만 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크게 희석 요소 없기 때문에 대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배당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올해 이익이 많이 깨졌습니다. 좀 많이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덕분에 제 생각엔 올해 배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업황이 바로 나아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배당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사업의 내용을 볼 텐데요. 저희 매번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재무제표를 읽었다 하시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보시고 재무제표를 읽었다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그 정도면 약 10% 정도밖에 보지 않은 거고요. 가능하면 사업의 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주석 정도는 읽어 주셔야 제대로 보셨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보시게 되었으니까요. 주석까지 좀 꼼꼼하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사업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업계의 현황인데요. 이건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요. 쭉쭉쭉쭉 내려갈게요. 자, 회사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영업의 개항인데요. 사업 분야는 플립칩 범핑 기술을 근간으로 디스플레이용 구동칩 그리고 스마트폰 차량에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반도체 미세 공정 서비스가 주력 반도체 사업과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전자재료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사업은 당사가 사업화에 성공한 플립칩 범핑 기술을 확보하여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동차 등 다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칩셋을 위한 WLP 그리고 FOWLP로 국내외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였다 하고요. 그리고 전자재료 사업은 고순도 재료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LCD 등 미세회로 패턴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정재료의 현상액과 그리고 세정액, 연마제 등 소재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범핑이 뭐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범핑은 쉽게 생각하면 그 웨이퍼랑 그리고 그 PCB가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그 단자를 장착해 주는 것을 범핑이라고 합니다. 뭐 약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했을 때 PCB 기판과 웨이퍼를 뭐 접착시켜 주는 역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즉 웨이퍼랑 그 PCB를 어떻게 보면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사의 범핑 기반 반도체 후공정 사업은 비메모리 서플라이 체인의 핵심 공정이며 국내 공급업체는 전무한 사항에서 기술 및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5개 정도 기업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전무하다고 합니다. 전자재료는 케미컬 시장의 특성에 기인하여 변동성이 낮으며 신제품인 기능성 케미컬이 매출에 기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오타 있죠. 자, 반도체 부문은 삼전, 그리고 전자재료 부문은 LG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사업 부문은 LG 화학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밑에 주석 부분 가면 이 부분 기재되어 있는데 왜 여기선 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부문별로 보시면 반도체 사업이랑 2차 전자재료 사업 부분이 있는데 특이한 건 올해는 거의 이익을 전지 사업 부분에서 냈습니다. 그 전반기에 보시면 거의 그 반도체 사업에서 냈는데 올해 그 설비 투자나 이런 거 하면서 조금 그 감가가 들어가면서 이익이 급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밑에 주석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적혀 있죠. 돼 있고 최초로 턴키 베이스 국산화를 통하여 동 메이커 등과 공동 개발 및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고객과 공급처를 확보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턴키 방식이 뭐냐면 우리 건설 쪽에서 다 자주 쓰이는 말인데 쉽게 생각하면 다 해준다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 해주는 방식, 모든 걸 다 해준다 뭐 그 정도 그냥 토탈 솔루션이다 요 정도의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명확한 뜻을 찾아보고 싶은 분들은 이 턴키 방식이라는 걸 한번 쳐서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게 턴키구나 라고 조금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이해하시려면 토탈 솔루션을 다 제공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규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인데 신규 사업의 내용은 없고요. 전망밖에 없습니다. 전망은 뭐냐면 현재 FOWLP 관련 원천 기술과 그리고 공정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첨단 혁신 생산 설비인 FOPLP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글로벌 자동차와 스마트폰 사업의 핵심적인 밸류체인으로 성장해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의 전망인 거죠. 여기 뭐냐,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널인가? 뭐 하여튼 그런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로 찾아보시면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좀 난해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더 유리한 건지 뭐 대략적인 그 자료들을 봤을 때 좀 더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를 좀 더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거는 기존의 그 패키징보다는 좀 더 작게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소형으로 만들 수 있고 집적도를 높이거나 이런 좀 더 좋은 방식의 패키징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자, 주요 제품인데 제가 넷패스 아크를 체크했는데요. 이 넷패스 아크가 지금 그 상장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약 18%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사실상 상장하고 나면 조금 연결 재무제표에서 매출이 날아갈 거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패스가 사실 지금 뭐 뒤에까지 안 봤지만 재무구조가 좋진 않은 편입니다. 상장을 했을 시에 들어온 현금으로 커버한다면 조금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구주 매출로 하면 되겠죠. 자, 제품의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요. 원가는 꽤 올랐죠. 원가는 꽤 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원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생산 능력을 보시면 반도체 쪽은 전기보다는 좀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케미칼 부분도 전기보다 소폭 증가한 걸로 보이고, 그 리드 탭 부분도 이거는 거의 뭐 더블 가까이 늘어난 거죠. 더블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가동률이 61%, 전자재료 같은 경우 뭐 32%면 거의 뭐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정도로 느껴질 정도 지금 낮고요. 근데 그 전방산업 업황이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출 부분, 이거는 뭐 밑에 매출 부분에서 볼게요. 이게 뭐 친절한 편이죠. 이렇게 그 연결해서 다 이렇게 분리해서 적어주면 상당히 친절한 축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안 적어주거든요. 쭉 내려가 볼게요. 자, 판매 경로인데요. 그 대부분 수출 같은 경우 소니에 직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해외 공장이겠죠. 그리고 여기 뭐 삼성전자에 직납을 하고 있는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두 개만 해도 거의 뭐 90% 정도 되겠죠? 90%.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매출 채권에 있어서는 약간 회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를 덜 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5일에서 60일 이후 현금 결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신용장 발행하고요. 자, 판매 전략은 이러하다고 합니다. 그 일반적인 그 반도체 쪽 패키징 기업이랑 크게 다른 것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주가 거의 지금 20억 밖에 남지 않은 상황. 그래서 사실 연말 이 하반기에도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연간으로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방 쪽 산업이 살아나야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아까 전에 핸드셋이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지 않는 이상은 조금 올해는 조금 보릿고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부채 비율도 보시면 전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거의 한 80%포인트 정도 높아진 수치를, 80까지 아니에요. 70%포인트 정도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PO에서 현금이 들어와서 저걸 상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구주 매출을 일부 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뭐 신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네페스아크에서 본인들 돈으로 쓰겠지만, 보통 우리가 상장할 때 대주주들이 그 구주를 매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재무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인데요. 저희가 항상 보는 거죠. 현금성 자산 지금 한 600억 정도 있고요. 매출 채권인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회수가 거의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타 유동 채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 채권은 이슈가 크게 없을 거다. 근데 나머지 기타 유동 채권 부분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은 뭐 눈에 크게 띄는 게 없어서 제가 체크를 하지 않았고요. 거의 비슷하니까 뭐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유형 자산이 눈에 확 띄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투자를 한 거죠. 기존에 2,700억이었는데 거의 뭐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이번 대부분 늘 말씀드리지만 비이자성이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 차입금이나 이런 장기 차입금, 그리고 전환사채, 이 특이하죠. 아까 전에 전환사채 분명히 없다 했는데 이거는 밑에 설명드릴 건데 자회사, 그 연결회사에 대한 그 전환사채고요. 그리고 뭐 전환 우선주도 연결회사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이거 밑에서 한번 그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제가 주석을 봐야 된다는 이유 중 하나가, 주석을 보지 않으면 네페스 분명히 없다 했는데 이게 왜 있는 거지? 이런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사업의 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주석까지는 보셔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실 네페스 커버를 하려다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사실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주석을 보셔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인데요. 연결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보시면 매출은 비슷했어요. 매출은 비슷했는데 보시면 매출 원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아까 원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판관비도 꽤 올라갔죠. 판관비도 꽤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익이 많이 훼손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났죠. 연간으로도 지금 현재 단기 순이익 부분 다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계속 째려보고 있던 기업이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반도체 패키징 기업 중에 싸 보였기 때문에 째려보고 있었는데 이 또 상세히 보니까 좀 고민이 되네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상장하려고 하고 있는 네페스아크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투자 지분율 73%입니다. 이 중에서 그 신주 발행하고 하면 지분율 떨어질 텐데요. 뭐 일부는 구주 매출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페스아크는 전기 보시면 꽤 많은 돈을 벌었죠. 그 연결 회사들 중에서 수익이 나는 그 유일한 회사네요. 유일한 회사.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쭉쭉 내려갑니다. 이 휠 소리 안 나는 마우스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휠 소리가 계속 많이 난다는 주변 지인분들 말씀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이 내려가야 되네요. 이 부분 영업 부분인데요. 제가 이걸 체크한 이유는 아까 2차전지 부분 위에는 안 적혀져 있었죠. LG화학 밑에는 적어 놓았습니다. 이거 왜 굳이 안 적어 놨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대부분 주석을 잘 안 보니까 숨겨 놓으려고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영업 현황은 국내가 메인입니다. 국내가 메인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미국이랑 여러 국가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아까 전에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 부분인데요. 보시면 뭐 대여금, 미수금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460억 중에서 미수금이 약 105억 정도. 매출 채권은 다 회수가 될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대기업이라서. 근데 여기 보시면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손실 충당금이 차감된 순액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거는 대손 충당금이 얼마였나인데 사실은 대여금이 요만큼 잡혀 있는데 대여금이 사실상 다 떼었습니다. 돈을 다 떼었다는 부분을 거의 사실상 이 대여금 130억은 받을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여금은 어디다 줬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 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 부분 도대체 어디서 이건 뭐 사실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이 정도로 큰 돈이면 대여를 해주면서 아마 뭐 공시를 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으나 대여금이 꽤 많은 돈이 떼었다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 제가 체크를 안 했던 이유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전기 말이랑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재고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기타 자산들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유형자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자산이 대폭으로 늘어났는데 보시면 기계 장치 많이 샀고요. 그리고 여기 건설 중인 자산, 결론적으로 뭐 공장을 새로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일부 대체를 해서 기계 장비도 사기로 했고 결론적으로 시설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갔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사실 제가 전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오더메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뭐 정말 막 오더로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면 이 사실 그 원청 업체들에게 물량을 확약받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제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요. 솔직히 이게 그냥 한번 지른 건지, 약간 예전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업이 있었는데 그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 제가 아쉽게 놓친 기업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기업이 반도체 기업인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 테스나를 제가 투자를 놓쳤던 게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을 못 했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이 BM에 대해서 완벽한 그 이해가 돼야 되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뭐 삼성이라든지 그런 뭐 하이닉스나 혹은 소니나 이런 기업들이 우리 물량 정말 확실하게 채워줄게, 그래서 증설해라고 했다라면 사실은 아주 좋은 시그널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서 고민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아직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좀 더 제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구독자님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 도대체 뭘까라는 의심을 가지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치킨 게임 하듯이 설비를 늘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서 조금 더 BM을 제가 뜯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런 좀 네페스에서 약간 그 테스나에서 놓쳤던 그런 기억이 아련하게 남아서 조금 특이감이 있었고요. 차입금 제가 아까 체크해야 된다 했는데 그 산업은행에서 빌린 이 운영자금 70억 빼고는
그 금리가 크게 높진 않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어떻게 커버하지 않을까 싶고, 장기 차입금은 대체로 금리가 낮습니다. 다 낮은데, 다만 이게 상환 계획인데 올해 적자가 났잖아요. 올해 적자가 났는데 이 상환을 내년부터 좀 수익이 나서 이 상환 스케줄 좀 막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환사채가 있는데 그 넷패스 자체는 전환사채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오늘 넷패스를 체크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전환사채 부분 때문이에요. 분명히 위에서 넷패스는 전환사채가 미상한 전환사채가 없다고 했는데 이 전환사채를 자세히 보시면 확대를 해보면 이 넷패스 아크와 그리고 넷패스 라웨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프리 IPO 같습니다. 프리 IPO 하기 전에 이런 것들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오타 났네요. 또 그 프리 IPO로 제 생각에 IBK랑 하나에서 들어간 것 같고요. 어쨌든 전환사채 나중에 그 상장하기 전에 돈이 필요하니까 먼저 그 주관사 같은 곳에서 그 시비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누스라는 기업이 그 비상장으로 있을 때 NH를 그 주관사로 설정하고 그 상장하기 전에 NH를 통해서 시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비 프리 IP로 한 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즉 넷패스 자체에 대한 그 희석 요소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연결회사에 대한 요인이고요. 전환상환 우선주도 보시면 있는데 그 야하드라는 이 연결회사가 메인으로 그 희석 요소가 있고요. 그 아까 전에 3만 주밖에 없다 했던 거 이거는 뭐 크게 이슈 없을 만한 그 희석에 관한 주식입니다. 자, 그리고 전환 우선주도 다 여기 보시면 상장할 기업들 혹은 프리 IP로 들어왔던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정도 준비했던 것 같거든요. 자, 오늘 그 넷패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 기업의 BM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고 좀 더 제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사업의 내용 읽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진짜로. 이 뭐 제이처럼 범핑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더듬더듬 짚으면서 알아봤는데요. 같이 보시는 구독자님께서 만약에 넷패스에 대해 좀 잘 아신다라면 밑에 댓글로 같이 설명 달아주시면 모두가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가장 핵심은 그 주석 부분을 봐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 영상을 촬영했고요. 다들 사업의 내용, 이제 저의 영상 보신 분들이 사업의 내용이랑 재무지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까지 볼 수는 있으나 주석 어려워하고 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셔야 좀 더 명확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 끝까지 한번 보시면 혼자서 보시다 보면 또 보이는 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보릇하는 그런 이렇게 투자하는 자세를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넷패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올라올 영상들도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또 다른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